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확률과 통계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될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확률은 통계학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으로 이제 같이 결부가 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통계학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통계학이라 그러면 어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학문이다 대충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통계학 그 자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라는 건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인가라는 이제 통계학과 자료 분석이라는 단어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통계학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 statistics죠. 그래서 이제 status라든지 state, 이제 국가나 이제 또는 어떤 상황이라는 이런 이제 어원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인구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적인 상황, 토지나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모아서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던 것에서부터 이제 통계학이라는 것이 계속 발달을 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되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자료에 대한 성질을 뽑아서 이제 의사결정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이라는 건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확실치 않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성질을 뽑아내는 그런 작용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많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모아서 이제 생각을 할 것이냐. 그 이제 관심이 되는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용어로는 이제 그 인구, 그것을 이제 지칭하는 population,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및 관심이 되는 대상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좀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을 한다. 이제 수학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적인 어떤 이제 집합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집단의 이제 그 대상의 수가 무한하냐, 유한하냐에 따라서 유한 모집단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개체수나 이제 대상의 수가 딱 유한계로 정해져 있는 상태를 유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데, 모집단의 수가 수 자체가 무한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도 물론 이제 무한 모집단이긴 하지만요. 결국에 가서는 유한계가 될 텐데도 이제 개수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도 이제 무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그 생산물에 대한 어떤 이제 자료 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생산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가 더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개수가 어떤 이제 대상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무한 모집단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떤 약품의 약효를 이제 생각을 한다. 라 그랬을 때 그 약이 이제 결국에는 유한계이지만은 그것도 이제 개수를 제한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한 모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모집단 대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대상을 다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 다 조사하는 거를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센서스라고 그러죠. 센서스 자체가 인구 이제 총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센서스라고 그러죠. 전수조사를 이제 센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의 모든 대상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전부 다 조사를 하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다 나오게 되지만은 그 조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적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전부 다 조사를 아예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형광등의 수명이라든지 배터리의 수명 같은 거, 이런 것을 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전부 다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부분,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표본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일부분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일부분을 이제 표본이라고 그러죠. 샘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는 이제 표본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의 약효라든지 어떤 이제 제품의 그 불량률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할 때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론조사도 일종의 표본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5년마다 하는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징병검사 같은 건 어떤 이제 의학적인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자료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조사 안 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 안 하고 몇 명만 조사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전부 다 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조사 수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표본 조사를 한다고 얘기해서 그런 이제 자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경우면은 이제 문항에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문항 같은 거 생각을 한다면은 그 안에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몇 명이냐, 그럼 이제 1명, 2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값이 나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또 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 집단은 가능한 자료들의 모임, 그것도 이제 집합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나온 그 값을 관찰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bservation. 각 자료의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그 자료가 딱 모아져서 수집이 돼서 모여 있다. 숫자들만, 주로 이제 숫자들이죠.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뭔지를 알아내기가 오히려 굉장히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어떤 이제 특징이 있는지를 오히려 또 이제 잘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공된 그런 자료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관찰해서 나온 조사 결과 요 자체 통계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수집된 본래의 자료를 원자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이제 원자료, 그러니까는 이제 관찰 값들을 모아서 실제로 어떤 수집된 자료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걸 이제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나 그래프나 그림들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이 숫자 덩어리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특성들을 분석을 하든지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통계학을 이제 기술 통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에 대한 통계학, 어떤 이제 과학 기술이 아니라요. descriptive statistics라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기술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평균이 뭐냐, 표준 편차가 뭐냐 하는 것,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통 이제 고전적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샘플 표본조사에서 나온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전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추측 통계학, 추론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을 대상으로 이제 정보를 얻어요. 이걸 가지고 표본은 굉장히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전체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추론을 표본을 대상으로 해둔 정보로부터 하든지, 또는 모집단이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이제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통계학을 이제 추측 통계학, 추론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표본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니까 요 추측 통계학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조금만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성질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확률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의 성질과 표본에서의 성질을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통계적인 추론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이제 추측을 해냅니다.
그 와중에 확률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확률의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표본의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어떤 성질을 이런 것이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추론을 해낼 때 확률이 이용이 이제 일단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한다. 모집단의 이제 가설을 이런 성질을 가질 것이다라고 가설을 했을 때 표본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모집단이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얼마나 맞겠느냐, 또는 그 가설에 따르면은 이 표본이 그 성질을 지금 자료 나온 그 성질을 갖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학과 이제 확률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이제 불가분의 이제 관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표본 조사가 이제 통계학적인 연구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모집단의 어떤 이제 성질을 알고 싶은데 다 조사를 못 하니까는 이제 그 일부만을 조사를 해서 전체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추정을 해내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표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모집단 자체도 어떤 집합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거니까 표본은 이제 부분 집합, 모집단의 부분 집합으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표본이, 가장 중요한 성질은요, 어떻게 하면 이 표본이 전체 모집단의 성질을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표본의 수가 적으면은 적은 수보다는 이제 좀 많은 수, 모집단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숫자가 많아져서 모집단에 가까워질수록 모집단의 성질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숫자가 어느 한도 이상으로 이제 많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적절한 이런 이제 제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전체를 잘 표현할 수 있게 이제 표본을 추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보다도 오히려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선정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추출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렇게나 임의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모집단의 크기를 라지 n이라고 그러고 표본의 크기를 스몰 n이라고 그럴게요. 라지 n개에서 스몰 n개를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걸 생각을 합니다. 조합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라지 n개에서 스몰 n개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뽑아내는 뭐 확률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단순 이제 랜덤 표본 추출, 단순 임의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라지 n개에서 스몰 n개를 이제 뽑아내는 것이 어떤 n개의 조합을 이제 다르게 뽑아내더라도 확률이 똑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특정 크기의 표본들 스몰 n 선택될 확률이 모두 동일한 추출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해낸다면은, 그러면은 편향된 그런 이제 표본이 이제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바이어스드 샘플들을 이제 피하기 위한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어떤 모집단들의 이제 대상들이 있을 때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임의가 되고 확률이 동일하게 만드는 거 별로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인이 들어가면은 하여튼 어떤 이제 편향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식으로 이 샘플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난수표를 이제 이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난수들이 쭉 있는 표들이 있습니다. 이 난수라는 건 진짜 이제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구성된 숫자가 되는 것이고, 일련 번호 같은 것을 매겨서 몇 번째 것들, 그 다음에는 몇 번째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좀 쉽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 랜덤하게 좀 뽑아내자 라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테매틱 샘플링이라고 해서 계통 추출이나 체계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한 줄로 쭉 만들어 가지고 긴 목록에서 적절한 간격으로 표본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 거는 임의로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적당한 간격으로 이제 뭐 K번째라든지 그 다음 K번째 뒤에 거, 그 다음 K번째 뒤에 거 등간격으로 이제 쭉 뽑아내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성을 이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령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1년 365일 중에서 이제 몇 날짜만 이제 뽑아낸다 그랬을 때 간격을 갖다가 7 간격을 하게 되면 똑같은 요일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것은 이제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스트라티파이드 랜덤 샘플링, 층화 랜덤 표본 추출 또는 층별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더 이제 고려할 사항이 많을 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뭐냐면은 층이라고 하는 것, 스트라타라는 것,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말은 어려운데요. 표본 추출 단위들이 균질하지 않은데 몇 개의 균질한 집단으로 겹치지 않게 나뉠 때 그 집단들을 이제 층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계층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계층이 나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집단이 여러 개의 층을 형성할 때 그 각 층 내에서 표본을 랜덤하게 추출하는 것을 층화 랜덤 표본 추출 또는 층별 표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수민족이니까는 그 각 소수민족마다 수는 적은 거죠.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데 그래도 뭔가를 결정한다 그랬을 때 이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소수민족들은 각각 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 또는 이제 뭐 어느 학교에서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아무렇게나 임의로 이제 추출을 하는 것보다는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비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각 학년에서 이제 그 임의로 각 학년마다 이제 임의로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런 경우, 또 이제 남자와 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층을 형성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층으로 이제 간주를 할 거냐, 그럼 이제 조사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간주하는 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세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생각한다면은 전체 중에서 이제 어떤 계층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을 때 요 하나하나마다 임의 추출합니다. 하나하나마다 임의 추출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 집단들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집단들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층마다 얼만큼씩을 이제 표본 추출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있는 이 개체수, 이제 이 층 안에 이제 그 대상의 수들 비례에 맞춰서 할 것이냐, 또는 그 비례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수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또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맞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이제 모집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제 정보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비례하는 식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특히 이제 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의대로 뽑는 것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군지 표집, 직락 표집이라고 이제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이제 하면은 오히려 더 감이 올 거예요. 클러스터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클러스터는 이게 뭉쳐있는 어떤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층화 랜덤, 층별 표집처럼 어떤 이제 그 그룹들로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잘라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모집단을 몇 개의 동질적인 집락, 클러스터로 나누어 이 집락을 단순 임의 표집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룹을 잘게 썰어가지고 그룹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룹 안에 소그룹의 모든 이제 구성원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룹을 아예 선택을 한다. 그래서 뭐 요 그룹을 선택한다. 요 그룹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 클러스터를 나누는 소그룹을
나누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룹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게 이제 동질적인 집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것을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게끔 이제 그룹이 나눠져야 되는, 의미로 이제 그룹이 나눠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소그룹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 모든 이제 구성원을 조사하는 것이 이제 집락 표집이라고 한다면은, 소그룹 중에서도 또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다단계 표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멀티 스테이지 샘플링, 그래서 다단계 표집인데, 세부 집단으로 나누고 또 이제 하부 집단으로 나누고, 조사 대상으로 이제 삼을 집단을 일단 고른 다음에 그 집단 안에서 또 이제 조사 대상, 진짜 조사를 할 이제 대상을 또 선택을 한다라는 것. 위에서 요 집단과 요 집단을 하겠다 한 다음에 이 안에서 또 고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자료가 수집이 됐어요. 그랬을 때 자료가 편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샘플 표본을 이제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자료들이 이제 편향이 나타나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표본 추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성을 잘 보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 추출의 설계 기법이 빈약한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많이 드는 게요. 이제 1930년대에 미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랬을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조사한 게 굉장히 많이 빗나갔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조사한 대상을 생각한 게, 이제 전화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30년대 그때는 이제 전화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편향된 그런 이제 데이터, 자료를 이제 얻어내게 됐고,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이제 또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제 접촉되지 않는 경우 이제 무응답 편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막 자기 조사에 응답, 보통 이제 우편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이제 조사에 응한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그 조사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또 이제 응답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발적인 응답 편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공유된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응답자를 아예 이제 우리가 표본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외를 시켜버리는 경우는 또 과소 포함 편향이다 라는 편향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선정을 잘 해야 되고 표현도 잘 해야 되는 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설문 같은 걸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표현이나 그런 것들, 이제 질문 자체에 대해서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실되지 않은 그런 답변을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체면 때문에 자기는 조금 비도덕적이나 비합법적이나 또는 이제 남들 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물어보고 조사하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품질 관리를 할 때 나타나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진실되지 않은 답변에 해당이 되는 거는 무슨 이제 측정 기계가 부정확하다든지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편향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통계적인 연구를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관측 연구와 실험과 후향 연구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후향 연구부터 생각을 한다면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 그래서 역사적 자료만 사용해서 이미 이제 자료 수집이 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이제 끌어다 쓰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어떤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관측 연구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관측 연구, observation study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관찰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험, experiment는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조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치를 자기가 취한다. 어떤 이제 요인에 대한 통제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어된 조사 연구를 이제 실험이라고 그러고, 어떤 그런 이제 통제된 요인이 없는 것, 요인에 대한 통제가 없는 연구를 이제 관측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인위적으로 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이제 표본조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관측 연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험에 대해서는요,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해서 그 반응을 살펴보는데, 그 조사 대상 중에서 그 조치를 취해서 이게 어떤 반응을 일어났나를 이제 조사를 하려면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 비교를 해줘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을 나눌 때 반드시 이 임의로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만 이제 조치를 취하게 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무작위로 이제 적정수로 나눠가지고 그중 하나나 또는 몇몇 집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후 그 반응을 이제 관찰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실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약을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약이 효능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데에 실험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약이라고 다 뭐 이제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칼슘 보충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골밀도랑 이제 보통 여성들 이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효능이 얼마나 있느냐를 이제 알아보는데 관측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관측 연구를 한다면은 뭐냐면은 이제 약국에서 그 뭐 칼슘 보충제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그런 여성들을 이제 모아서 그 약을 먹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물어봐서 이제 조사를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건 이제 관측 연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을 여성을 이제 해당 여성을 모아서 이 약을 먹어보시오. 그러고 이제 계속 체크를 한다. 또는 이제 한 그룹은 또 이제 다른 약 또는 이제 위약, 플라시보 같은 거 가짜 약을 이제 줘서 거기에 대비되는 현상을 같이 이제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공장 같은 데서 물건을 생산한다 그래도요. 이제 뭐 어떤 철판 이것이 이제 어떤 페인트 칠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부식이 이제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에 관련된 변인이 있다면은 그럼 이제 관측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공장에서 그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데 전기를 쓰는데 난방과 이제 그런 건 생각을 하지 않고 바깥의 기온에 따라서 그 사용된 전기 양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이건 이제 바깥의 날씨를 어떻게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측 연구밖에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제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요인을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측면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실험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실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집단을 실험 단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experiment unit이라고 실험 단위들 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룹이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룹이 현재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그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이제 집단을 실험 집단,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그러고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집단을 대조 집단, 대조군 컨트롤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 이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굉장한 이제 임의성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고혈압 약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효능을 검사를 하는데 뭐 이제 비만인 사람이 한쪽에만 몰린다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랜덤한 그런 부분이 이제 취해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에서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에서 당신은 어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험 집단이고 어떤 사람이 대조 집단이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 이제 당하는 사람한테도 이제 알려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직접 대면하는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뭔가 그런 어떤 태도 같은 것이 이제 은연중에 그런 이제 결과에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나 이제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이 실험 집단인지 이제 대조 집단인지 구분을 하지 않게끔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게 이제 잘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이 이제 수행해야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변화, 체인지, 그리고 이제 조치, 트리트먼트라 그러죠. 이것을 이제 가한다 또는 이제 어떤 요인을 통제한다, 팩터를 이제 통제한다. 이런 것을 한 이후에 그 결과 또는 반응을 이제 측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험을 어떤 이제 요인을 제어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제어된 실험은 이제 원인과 결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관측 연구를 생각한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인과관계가 잘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유는요. 반응 결과에 어떤 이제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 이 차이가 이제 어떤 다른 요인, 통제되지 않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실험도 어떤 이제 통제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 이제 막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 계획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떤 요인 통제를 이제 잘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향 연구에 대해서 잠깐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이미 해놓은 그런 자료를 다시 찾아보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료 수집을 할 때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이제 들지가 않는다라는 것,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이제 역사적 자료가 잘 돼 있느냐, 신뢰성과 타당성에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오래된 것들은 이제 자료를 손실이 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자료라 그랬을 때 그건 뭐 잘 관리를 하지 않다든지 어떻게 이제 찾아서 가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하여튼 이제 수집 시 오류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관측 연구나 마찬가지 부분인데, 요인의 범위를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한 가지 또 이제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집된 그런 이제 역사적 자료의 범위가 실제 이제 현재 연구하는 관계가 없을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